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악관이 아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전담반을 재구성하고 기금을 마련하며 혐오 범죄 웹사이트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언어로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는 백악관의 대응에 환영하지만 오랜 역사의 아시아계 혐오는 결국 사회가 아시안 아메리칸을 존경해야만 사라질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 과정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애틀랜타 스파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도 경제 개방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려할 지점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하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기간산업 계획에는 기간산업에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됐지만 고속 인터넷과 직업훈련에도 기금이 배당됐습니다. 기간산업안 비용을 세금 인상으로 한다는 안에는 54%가 찬성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경 이민 이슈는 처음으로 기자들이 구류시설 취재를 허용받았습니다. 기자들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수용인원 250명 시설에 4,100명 이상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에 떠오르는 정치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이 어린이 성매매 혐의로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당 경관 2명이 신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헤드라인 불러드리면서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 재판 사흘째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속보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 그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아시안 아메리칸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백악관이 대응을 했습니다. 이 백악관의 대응에 대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을 썼고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는 아시안 아메리칸 한인을 포함한 많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틀랜타 사건 이후에 너무 그 크나큰 충격과 지금까지 모든 것 밑에 가라앉았었던 것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만 오늘의 미국을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편집을 한 것과 같은 그림이거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입니다. 사회의 반응이 필요하다. 이런 그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아시안 아메리칸 그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시안 아메리칸과 퍼시픽 아일랜드 전국적인 시위를 했고 혐오 범죄를 규탄하고 또 처벌하라. 강력하게. 그 뒤에 이제 백악관이 어제 응답한 것이 아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 전담반을 부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부 들어가서 없앤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을 없앴지만 백악관의 이 국가안보위원회 소속의 이런 질병이 일어났었을 때,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하는 특별 전담반이 있었거든요. 그 전담반도 없앴고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 이 전국적인 그 전담반도 없앴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기금도 만들어서 뭐 5천억 달러인가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의 생존자도 지원을 하고 가정폭력 그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도 에이시안 아메리칸과 퍼시픽 아일랜더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신건강 같은 것도 신경을 쓴다 하는 것인데 두 번째 기금 5천만 달러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여러 단체와 여러 인종들이 한꺼번에 지금 그것보다 기금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3억 달러 정도를 모아서 백악관에 다음 해에 예산에 2억 달러 정도를 매칭 펀드를 해라 하고 요구했는데 그 2억 달러의 4분의 1이네요. 5천억 달러니까는요.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숫자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계산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백악관이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과 함께 또 발표한 것이 있는데 연방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혐오 범죄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데 투명하게 공개를 할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언어에 대해서 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방 혐오 범죄 정보 웹사이트에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 필리핀어, 그리고 비엔나미즈를 4개의 언어를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접속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겠다 했는데 더 많이 필요한다. 뭐 이것만으로도 환영을 하지만 이 외국인 혐오,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신고를 안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자세히 보면은 하면서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보도를 해드렸었던 서베이어 몽키하고 AAPI 데이터를 예로 들어서 4분의 1 이상이 살면서 미국에서 혐오 어떠한 형태 너 어디서 왔어? 네 이름은 왜 이상해 이름이 그리고 뭐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해댄다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내용도 LA 타임즈가 사설에서 썼습니다. 쿵후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 해서 중국계가 아닌데도 굉장히 그 어글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아시안 정서는 최근에 아시안 아메리칸 남자가 지하철역에서 목 졸려 숨졌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65세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이 필리핀어네요. 교회 신자인데 주거 빌딩이라고 하네요. 그 빌딩이 주거 빌딩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발로써 짓밟혔는데 용의자는 38살 흑인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그런데도 이 스태프들은 빌딩 스태프들은 아무 일도 안 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역사를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알려줍니다. 1871년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인을 어떻게 학살했는가. 그리고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학살한 사람들. 와이오밍주 그 락스프링에서 그 다음 1885년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사람들이 가족끼리도 얘기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많이 드러나는 것이고 애틀란타 스파 사건으로 더 많이 폭발적이 돼버렸다는 거죠. 2차 대전과 그때는 이제 일본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980년대에 일본이 자동차 시장에서 막 뜨면서 미국의 백인 자동차 업계 공장 노동자들이 일본계인 줄 알고 그 당시에 27살의 차이니스 아메리칸을 그 빈센트 취인이라는 청년을 살해해버렸습니다. 2명의 백인이. 뭐 이런 내용부터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무슬림과 에이시안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게 강하게 부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서 지금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에게는 너무나 결정적인 시기인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성공하면 무엇하는가 외국인 취급을 받는데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급을 받는데 조롱거리가 되는데 문화나 언어나 이름 때문에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그 인간성 자체 또 어떤 다름
그런 뭐 디그니티 같은 것들이 그들이 아주 멋지게 인간답게 대우받을 이런 것들이 부정되고 있다. 오죽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침을 퇴퇴 뱉음을 당하고 하는가 하면서 이것은 미국 사회가 아시안 아메리칸을 한 인간 개인으로 인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이다. 에이션 아메리칸을 미국 사회가 존경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표를 넘어서 연방정부, 주정부도 고려해야 된다. 피해자 배상기금도 그렇고 범죄자 추적, 언어지원 211, 311 핫라인부터 시작해야 된다. 경찰과 커뮤니티의 관계, 아마도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나아지면은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나 공격도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오랜 역사의 에이션 아메리칸 혐오 범죄는 이번 기회에 에이션 아메리칸들에게는 너무나 결정적인 기회고 이게 잘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요. 이달은 에이션 아티스트들이 오스카에 많이 지명됐다. 이게 아무래도 미나리 상 받을 것 같아요. 이 지적을 하잖아요. 이 다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지난해 기생충이 상을 받았을 때는 사회적으로 뉴욕이고 로스앤젤레스고 런던이고 파리고 빈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에이션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이런 형태로 죄 없이 공격을 받고 하는데 풍부한 에이시안 스토리들, 아시안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너무나 오랜 동안 무시돼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스카에 에이시안 아티스트들이 많이 지명됐는데 거의 한국계예요. 뭐 중국계 감독 빼고는요. 그렇다 하면서 미국 사회가 그 같은 스토리를 알고 반아시안 혐오, 오랜 역사를 이겨내지 않으면 극복하지 않으면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한 공격은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제 체포된 38살도 흑인이고 에이션 아메리칸 공격하는 사람 흑인이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도 있느냐면 잠재의식 속에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한 나쁜 감정이 가지고 있다가 요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콩우 바이러스 때문에 밀려 나오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 잠재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정부의 아주 나쁜 정책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반정부, 민권, 모내나라 하는 그 시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소수인종? 에이시안들은 잘 살잖아. 조용하잖아요. 말썽도 안 피우고. 당해도 신고하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너무 잘 살고 있잖아. 성공하잖아. 너희들보다 돈도 더 잘 벌잖아. 교육 수준도 얼마나 높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갈라치기 하는 증오심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혐오감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나한테 조금 문화적인 차이는 전혀 모르는 채 나한테 뚝뚝하게 굴었어. 그게 이제 LA 폭동 사건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왜 흑인이 백인을 공격을 합니까? 백인을 공격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지 플로이드를 9분 29초 동안이나 목을 누르고 주변에서 사람이 또 911 관계자가 내가 도와줄까 하는데도 필요 없어. 집어치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장면을 보고 아마 고양이 강아지를 9분 29초 백인이 눌러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반응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 자체에서 소수인종끼리 쟤네는 잘하는데 니네는 잘하는데 해서 마치 내가 힘들고 못 살면 다른 소수인종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흑백 간의 갈등도 다른 소수인종끼리의 갈등으로 이렇게 가는 그 같은 좋지 않은 아주 나쁜 정책도 거기에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에이션 아메리칸이 오늘 로스앤젤레스와 오클랜드와
워싱턴 DC에 있는 그 심리 그 상담 전문가들을 쭉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이름이 윤이던데요. 그 아무튼 라스트 네임이 윤인가 그런 분이에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면 사진도 2개나 실렸습니다. 린다 윤 씨네요. 심리치료사. 다운타운에 오피스가 있고 스태프들도 있고 코리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어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애틀란타 스파 사건 이후에는 미 전국에서 전화가 온답니다. 상담이 늘어나겠구나 짐작은 했는데 상상 초월이라는 얘기예요. 전화와 이메일로 상담받고 싶다고 에이션의 90%는 이 인종차별이나 또 이 에이션 그 스파 사건, 총격 사건을 전부 언급을 한답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에서 엘라바마에서 캔사스에서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에서 계속 전화로 상담을 받는데 옐로우 체어 콜렉티브라고 1919년도에 시작을 했네요. 이게 너무 상담받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주에 있는 경우는 어떤 그 제약들도 있기 때문에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상담하기도 불편하고 한데 아시안 아메리칸 정신 건강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이러한 그 상담가들이 너무 부족하고 언어 장벽도 있고 거기 문화도 좀 알아야지 되고 역사도 알아야지 되고 하는데 게다 대고 팬데믹 기간 중에 수입들도 많이 줄었잖아요. 여러 가지 서포트 시스템도 없고 무료 서포트 시스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도전이다. 이게 꼭 린다 윤 씨뿐만이 아니라 오클랜드에서 또 일하고 있는 그 맨디 디악 씨도 얘기를 하고요. 우울증, 스트레스, 분노, 불안 풀리지 않는 예전에 내가 받았던 것이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지나쳤는데 지금 그게 그거였어. 앞으로도 또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깊은 상처가 지금 다 이제 사람들이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하나하나씩 그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담을 받는 것을 우선 꺼려하고 그리고 뭐 언어 예약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다 도와주고 뭐 샌디에고에서 한국말로 하는 상담 센터를 찾기도 하고 상담 자체를 나이 드신 분들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이 그런 상처는 치료하셔야지 됩니다 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린다 윤 씨는 뭐 여기가 무료가 아닌데도 2개의 무료 그룹을 만들었답니다. 애틀란타 스파 사건 이후에 하나는 젊은이들을 위한 10대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 그리고 하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되는가 완전히 숨기시는 분들이 있고 완전히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 그 서포트 그룹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많은 부모님들이 에이션 아메리칸 부모님들이 그냥 본인이 어떤 것을 겪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상처,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로 나아지고 그리고는 이제 고립감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에이션 아메리칸이 많지 않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그런 여러 가지를 당했다 할 때 회사에서 모른 척 한다는 거죠. 매니저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이고 모를 수도 있죠. 본인들은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운 것. 그래서 이제 이 린다 윤 씨 같은 경우는 나도 이제는 막 열날 것 같아 막 머리에서 뭐 뚜껑이 열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열을 좀 식혀야 되겠어 하고 최근에 이제 빅베어의 파트너의 가족과 함께 갔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이메일하고 상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이션 아메리칸들의 지금 그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이후의 혐오 범죄에 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비상사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처럼 반응을 해주고 2억 달러의 4분의 1 5천만 달러겠네요. 제가 5천억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오 마이 갓. 이 5천만 달러를 그 백악관에서 이 에이션 아메리칸 혐오 범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 기금도 만들고 사람들이 나만 겪은 게 아니구나 하고 겪었을 때는 이제 말할
곳이 있네. 말을 해야지 되는 건가 보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적의 노래는 아니지만 잠시 뒤에 미국의 오늘 공통적인 두 가지 탑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 자체에는 개인 생활에 이게 뭐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굉장히 연관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다 대통령이 정하고 갈 때는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그 산업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보니까 가장 가까이는 모든 납성분이 있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전부 교체가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기간 산업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본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가서 더 자세히 발표를 하는데 이 정부의 기간 산업안이 원래 뭐 3조 달러 하겠다 했는데 2조 2,500억 달러 8년 그러니까 10년에 3조 달러 될지도 모르겠죠. 일단 조금 숫자 낮게 2조 2,500억 달러로 잡아놨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액수인 6,500억 달러는 기간 산업입니다. 하이웨이, 무슨 뭐 열차 이런 것. 그리고 4천억 달러는 이게 기간 산업이라고 해서 다 거기에 딱 100% 맞게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큰 돈을 운영을 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시니어와 장애자 케어가 그 두 번째로 많아서 4천억 달러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3천억 달러가 주택과 제조업 활성화 그리고 네 번째로 1,800억 달러가 여러 가지 그 연구와 개발 비용 1,000억 달러는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그 드링킹 워터 그리고 또 뭐 전기에 관해서 고속 인터넷에 관해서 한국보다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약간 웃음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일자리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000억 달러를 쓰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파이프 모든 그 파이프를 다 교체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납성분이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마시는 물, 그 파이프, 그것까지 다 교체하는 것이 기간 산업이라는 겁니다. 기간 산업이라는 게 원래 꼭 뭐 이런 시설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그냥 그럭저럭 중도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4%가 그럼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데 하는 것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에게 세금을 걷겠다 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 또 경제도 좋아지면 세금도 더 많이 거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40만 달러 연수입이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한다. 뭐 법인세 뭐 기업에 대해서도 뭐 28%까지 인상을 한다. 상속세도 올린다. 부자와 부자 기업에 대해서 이걸 올린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려놨던 것을 다시 올려놓는 뭐 그런 상태가 될 테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4%가 지지를 한답니다. 그리고 27%는 기간 산업 자체는 지지를 하지만 왜냐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요. 세금 인상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57%는 4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에게 세금 인상을 해서 기금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래서 더 찬성한다. 기간산업 이렇게 답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47%는 아유 기업에 대해서 돈 많이 버는 기업은 세금 좀 더 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이 안 속에 기후변화라든가 연구하는 것 그리고 뭐 주택 이런 게 저소득층을 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지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항상 모든 여론조사에는
이거는 뭐 공화당 사람들과 민주당 사람들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아마 이 여론조사도 분명히 이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한다.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는 많겠죠. 그리고 무당파는 그 중간 어느 정도는 되고, 하지만 이것은 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것을 대통령이 내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아니 누가 세금 인상을 좋아할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금 인상해도 된다는 사람이 뭐 과반수 정도는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돈 받으시는 분들. 그렇게 이번에 경기부양책도 공화당이 한 명도 지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안에 이렇게 끼워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형태로 아마 통과시킬 것 같다. 공화당의 도움을 전혀 안 준다면 그게 이제 지금 폴리티코의 예측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 2,043명이니까 뭐 제법 표본은 괜찮아요. 보통 뭐 600명, 700명 하는 것을 보통으로 두면은 뭐 3배는 되니까요. 그리고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그래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1,400달러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연방정부 보조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SSA 보조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수인계도 워낙에 늦었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요소에 있기 때문에 그 SSA를 관장하는 뭐 이런 돈을 지급하는 1,400달러 그런 부서에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SSA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돈까지 줘야지 돼 하면서 많은 일을 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거기까지는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래서 홀드를 하고는 있었으나 그게 며칠 전의 일이고 한 열흘 있으면 풀린다 하니까 며칠 있으면 그 SSA를 받으시는 분 가운데서 은행에 입금이 안 되신 분들 그냥 당연히 받으실 것은 당연하게 당당하게 받으셔야죠. 아마 받기는 받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싫으니까 하기 싫어서 뭐 홀드하고 이런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조금 늦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재판 사흘째입니다. 현재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46살의 남성이 위조 지폐로 담배를 사려고 했고 그 담배도 팔고 말하자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세븐일레븐과 같은 그런 컨비니언스 스토어거든요. 그 스토어에 종업원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위조 지폐에 대해서 조금 알고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했을 때 이 조지 플로이드가 얘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증언을 하고 있고 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증인들이 나왔는데 그 9살짜리 또 증언을 했어요. 조지 플로이드의 그 사촌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니까 텔레비전 화면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냥 증언만 했고 그리고 가장 주목받았던 증언은 드렉 쇼비는 그 백인 경관이죠. 목 졸라서 숨지게 한 다렐라 프레이저라는 17살 10대, 지금은 19살이 됐습니다. 본인이 어떤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비디오 찍은 사람 많아요. 그때 왜냐하면 그 컨비니언트 스토어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길에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길 건너에서도 봤으니까는요. 그래서 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가? 뭐 어린 조카인지 누군가와 같이 그 컨비니언트 스토어에 들어가는데 저 모습을 보고 하다가 저건 아닌데 하고 다시 나와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본인이 그리고 이제 그 조지 플로이드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했기 때문에 촬영을 했다. 그토록 살려달라고 하면 그 졸은 목을 무릎으로 풀 것 같은데 풀지 않아서 본인이 끝까지 그것을 촬영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조지 플로이드를 더 그 당시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아요. 증인들도 그렇고 또 의료진들도 그렇고 응급구조대들도 그렇고 지역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일에 연루되지 말아라 부모님이. 더군다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 일에 연루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더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조지 프로이드의 그 사진, 조지 프로이드에 관해서 볼 때마다 내가 그 프로이드가 우리 아빠가 될 수도 있지. 내 브라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모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것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관, 여자 소방관이 당시에 이제 내가 소방관이다 하고 신분을 밝히고 나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구조를 응급구조를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경관이 거절했다는 뭐 이런 얘기요. 뭐 그런 내용들이 증언이 되고 있고 이제 변호사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래서 뭐가 산만해졌고 배운 대로 했다. 경찰에서 배운 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뭐 이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며칠 있으면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가 됐네요. 이제 그 퍼플에서 레드에서 오렌지로 단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식당 실내에서의 손님 받는 수용 인원도 늘어나고 하는데 글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낙관은 있지만 조심스러움과 낙관이 같이 가야지 된다는 건데 학교를 다시 오픈을 하면서 파이저사에서 발표를 한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어린이들에게는 뭐 작게 한 2천 몇백 명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100% 효력이 있더라. 그런데 이건 회사의 얘기고요. 회사에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파이저와 바이오엔텍이 물론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홍보할 수는 없지만 100%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를 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나 굿뉴스는 굿뉴스죠. 뿐만이 아니라 16살에서 25살 사이에도 효력이 좋다. 이렇게 파이저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뉴스는 백신 거부율이 날마다 줄어들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부터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흑인은 흑인계로 미국 헬스 시스템을 믿지 못하니까 라티노는 라티노대로 해서 뭐 거부하는 비율이 많았고 공화당은 백인 가운데는 이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이 정치색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흑인계도 지금 55% 백신 접종 받겠다. 라티노도 61%, 백인도 64%. 에이시안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제일 적극적입니다. 받겠다라고 나오니까 대강 이렇게 보면은 한 20% 정도만 미국 인구에 백신 접종을 안 받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시간만 지나가면 단체 면역은 되니까. 그런데도 이제 변이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는 건데요. 그래프를 제가 보고 있는데 1월 달에는요. 하루에 이제 1월 달에는 감염되는 사람들이 뭐 25만 명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6만 5천 명에서 7만 명 정도 감염되거든요. 2주일 전보다는 19% 올랐습니다. 지금 딱 이 수준이 지난 여름 피크 때와 비슷하거든요. 1월 중순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25만 명 하루보다는 이런 걸 보면은 결론은 끝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몇 주일 사이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지 되는 겁니다. 50개 주 가운데서 26개 주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플로리다주 같은 데가 특히 심하고 왜냐하면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규제를 약화하잖아요. 이렇게 로스앤젤레스를 포함을 해서 주지사도 그렇고 텍사스 그런 상태가 있는데 지역의 차이는 있죠. 뭐 뉴저지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나빠져요. 좋아지지는 않고 미시건주는 아주
폭발할 것처럼 무섭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지금 병원 입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서부와 남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와 남부는 조금 괜찮고 플로리다주는 나쁜 편이고요.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몇 주일은 조금 더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곧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입니까? 내일부터는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15일이 되면 또 누구나 다 되고 하니까 미국의 지금 여름이 되면서 여름 되면은 이미 맞고 싶은 사람은 백신 주사 다 맞게 되잖아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때쯤 되면은 좋아질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에 확 토라짐이 있다던가 대단한 그 돌발 변수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그 아시시지아 박사 브라운 대학교의 보건학 학장 얘기가 연방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연방정부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발표하고 거기에 그 대처해서 대응을 해야지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서야 이민 구류 시설에 그 기자들의 접근이 허용이 됐습니다. 텍사스주의 더나라는 곳인데 원래는 그곳에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침대도 놓겠죠. 여기는 오랜 기간을 두는 곳이 아니라 이제 나 홀로 오는 어린이들이 이 사진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았고요. 뭐 가족끼리 온 엄마와 같이 온 그런 가족들도 있었고 하는데 원래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부의 쉘터로 보내지기 전에 국경에 있는 여기서 뭔가 서류 수속 같은 것을 해야지 되잖아요.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잠잘 때 보니까 무슨 은박지 같은 거 덮고 어깨가 지금 다 있고요. 바닥에서 잠자고요. 그리고 문은 열려 있어도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나가서 놀 데가 없죠. 복도인데 기껏해야 복도에 짐이 또 잔뜩 널려 있고 해서 그렇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미국인 겁니다. 아니 왜 남의 나라까지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요. 남의 나라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 집 형편이 허용하는 한 뭐 좀 와서 좀 임시적으로 쉬라고도 하고 집도 고치라고 하면서 돈도 좀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난 곳이 미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그거 왜 공개하지 않아? 거기 처우를 너무 나쁘게 하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밖의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정치계의 탑 뉴스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 얘기를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고 지금 공화당에 떠오르는 스타고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 스타 정치인은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렇고 역시 이 정치인도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맷 게이츠 의원이라고 38살이거든요. 연방 하원 의원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강력하게 지지하고 비호하고 그래서 떠오르는 스타 젊은 사람이고요. 된 건데 연방 법무부가 조사를 하는데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17살과 2년 전에 싱글이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약혼자가 있어요. 싱글이었을 때 성관계를 맺고 같이 뭐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뭐 이랬었다 하는 것인데 조사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어제 저녁에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여러 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팍스 TV의 터커 칼슨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하기는 내가 조사받고 있긴 하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17살짜리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나는 뭐 어린이 매춘부와 찍은 사진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임할 계획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터커 칼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 말이지 나도
20년 전에 어떤 정신질환자가 나를 성범죄자라고 비난했었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터커 칼슨이 조금 띄워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맷 게츠 의원은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왜 생겼냐면 예전에 국무부에 있었던 어떤 사람 38살 38살은 아니네요. 네. 국무부에 있었던 데이빗 맥기라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예요. 국무부에 나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앙심을 품고 이 일을 엮었는데 뭐 2,500만 달러를 요구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데이빗 그 맥기라는 사람이랑 전혀 이 사람이 국무부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을 조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일단 얘기해보는 거예요. 터커 칼슨 쇼에 나와서 하는 얘기, 그리고 로라 잉그램 쇼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으면 금방 난다. 로라 잉그램 쇼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로라 잉그램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데리고 백악관 집무실에 가서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먹으면 나아. 근데 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하나도 안 쓰죠? 이런 식으로 로라 잉그램, 션 해니티, 터커 칼슨은 이 같은 그 저널리스트들이 아니니까요. 어피니언 리더들이니까 이런 게 인터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맷 게이츠 의원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싱글이었을 때 사람들과 데이트했지. 데이트하고 그때는 뭐 내가 돈도 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비행기 값도 되고 호텔방 값도 되고 했어. 그게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연방 법무부에서 조사를 할 때 왜냐하면 이거 왜 조사하냐면 17살이면 미국에서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 이 성매매 연방법 위반인 겁니다. 인신매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사를 봐야지 되는 건데 공화당의 스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날이 가면서 서서히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좀 전에는 피로 나바로를 하원이 조사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부품 그 계약자들 있잖아요. 그 계약자들을 본인과 연관이 있는 본인이 원하는 그 계약자들에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품 납품 이런 것을 주도를 했다. 아직 결과가 끝난 건 아니고 하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야지 된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떠났지만 여러 가지가 다시 시작되는 것도 많아요.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에서 2명의 의사당 경관이 전직 대통령을 고소를 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폭도들이 당시에 뭐 체류가스를 뿌렸고 그래서 뭐 그 당시만 기억하면 어떻고 당시에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입었었고 또 동료들을 당시에 돕지 못했고 이런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고 하면서 전 대통령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네, 지금 뉴스 들어오는 거 보니까 프랑스는 다시 전면적으로 나라를 닫아버린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손 잘 씻으세요. 방심하지 마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